건조과일, 네. 카페, 누룽지, 마케팅 네. 컨설팅, 네. 뭐 필라테스, 네. 뭐 퍼스널 네. 브랜딩 하니까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매출이만 2억이다, 1억이다 예.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예. 솔직히 매출 측정을 잘 안 하고요. 저는 순익 측정만 주로 많이 하거든요. 예. 매출 아직은 제가 뭐 무슨 뭐 엑시트를 하거나 뭐 이 매출 규모를 키우는 그런 그릇은 아니라고 저는 봐서 어느 시점부터는 무조건 순익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건조과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2,500에서 3,000이 나오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것 같고요. 그게 다이어트 브랜드는 작년까지는 막 1억에서 2억까지도 막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한 5,000에서 7,000은 좀 줄었고 거기에 마진율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대표님 돈 많이 법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조금 소개를 받은 대표님이에요. 그 유통 노하우 연구회의 윤우현 이제 대표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한테 저희 옹꿈사에 저희 투트랙 채널에 좀 소개시켜 드릴 만한 정말 좋은 소재를 갖고 있고 좀 실력이 있는 그런 셀러분 한 명 없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소개를 받은 우리 대표님의 성함은 김서한 대표님이고요. 오늘 이 대표님의 또 재미난 또 셀러 이야기, 그리고 하고 계신 일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노하우와 같이 엮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한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식품 제조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식품 브랜드와 효소 브랜드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마케팅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는 김서한이라고 합니다. 김서한 대표님은 본명이신 거예요? 예, 그 예명입니다. 예명이요? 예, 이름을 좀 바꾸면 돈을 많이 벌린다고 해서. 야,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거 믿어요. 예, 찰떡같이 믿죠? 예. 현재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좀 많아서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면은 식품 제조사에서는 건조과일을 제조를 해서요. 카페, 엔젤리너스라든지 뭐 할리스 커피 뭐 이런 쪽에 이제 레시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식품 제조사 안에서도 또 이제 가족 사업으로 어머니 누룽지를 또 제조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는데 효소 브랜드와 다이어트 브랜드를 하나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컨설팅하고 마인드 세팅하고 같이 하는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고 필라테스 선생님 대상으로도 퍼스널 브랜딩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것저것 되게 많이 네, 하시네요. 많이 오늘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온라인 사업을 하신지는 또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사업하기 전에는 CJ 제일제당이라는 곳에서 식품 엔지니어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식품 엔지니어가 뭐예요? 그 공장에서 이제 뭐 기계 투자를 한다든지 품질 관리를 한다든지 생산 관리를 하거나 현장 인력들 뭐 TPM이라고 해서 그런 그 활동들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스텝 업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제 공장이 아마 고추장, 된장 하는 공장이었어요. 대전 충청도 쪽에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지는 2017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17년 3월부터 이제 사업은 시작했는데 온라인 하기보다는 오프라인 카페를 먼저 했어요, 대전에서.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렌드헌터라는 거에 가가지고 그 온라인 마케팅을 뭐 스팸 메일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뭔지 모르고 갔다가 여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적성에 잘 맞아서 지금 거의 6년 차 된 것 같아요. 스팸 메일. 어떤 메일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끌려서 들어갔어요. 예, 나도 모르게 의식이 흐린 대로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 있네. 이런 거네요. 어쨌든 CJ 다니시면서 투잡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직장 생활은 사실 9시간, 10시간 가까이는 출퇴근 시간 다 합쳐서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투잡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초창기에는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는 게 저도 모르게 어떤 거에 이끌려서 그냥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 대책 없이 창업을 했었고 1년 차에는 진짜 두 개를 같이 잘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어차피 사업도 잘 안 되고 회사 일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2년 차 때 총 3년을 투잡을 했었는데 2년 차 때는
의도적으로 회사 일을 좀 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직도 좀 좋은 데로, 좀 쉬운 데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에너지랑 80%는 사업에 쓰고, 20%는 회사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배를 하면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차 때는 이제 사업 매출이 뭐 좀 잘 나왔었어요. 2년차 때까지는 막 엄청 빚을 많이 졌거든요. 거의 이제 나는 이제 그만 살아야 되나 하는 저 빚이 2억까지 늘어났어요.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뭐 사기도 당하고 그 고가 강의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차 때 너무 힘들었는데 3년차 때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제가 2억 빚을 진 다음에 빚을 이제 갚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제 독서실에 또 끊어가지고 한 달 정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책하고 영상만 봤어요. 그냥 동기부여 영상 이런 것들만 보면서 좀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건조과일 도매도 할 수 있게 되고 마케팅 컨설팅 업도 같이 하게 되고 그 소매 매출도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좀 나락을 걷다가 위로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3년차 끝나고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너무 무리를 해서 새벽 2시까지 컨설팅하고 사업하고 하다 보니까 150km 정도를 밟다가 고속도로에서 출근하다가 그 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근데 다행히 왼쪽으로 꺾었으면 전 죽었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다행히 큰 트럭에다 이렇게 박았어요. 제가 150km였는데 완충이 된 거죠. 근데 트럭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제 차는 그것도 SUV였는데 다 날라갔죠. 그 앞단이 폐차 처리까지 하고 아 이러다가는 난 죽겠다 이러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바로 말이 안 나왔었는데 너무 불안하고 사업이 잘 돼도 안 됐지. 잠깐 하시다가 좀 이렇게 졸았어요. 그쵸. 네, 졸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저런 사고가 한 3번 4번 있었거든요. 제 에너지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뭔가 한 번 더 계속 하게 되면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퇴사를 넣었어요. 제가. 아니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셨길래? 새벽 거의 2시까지 했고 회사에서 6시 퇴근하면 새벽 2시까지 그냥 사업에 올인을 하고 막 서울에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는 지방에도 있었는데 사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무리도 오고 맛이 간 거죠, 제가. 그때 당시가 혹시 몇 살이셨었어요? 그때가 이제 20년이니까 36, 7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3월에 퇴사를 했거든요. 제가. 새벽 2시까지 어떻게 하죠? 지금 돌아가면 못하겠죠? 네, 지금 돌아가면 못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투잡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어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 네. 거는 그러면 2020년 20년 3월부터 전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 3월. 네, 퇴사를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퇴사를 선택했을 때 퇴사를 선택하기 전까지가 어려웠고요. 저는 네. 퇴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 시스템 자체에 적응을 못해서 대리 진급도 2년 정도 늦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엑셀조차도 다루지 못한 좀 이상한 사원이었어요. 제가 그 사회 시스템에 전혀 적응을 못했고 이전에 장교 출신이기도 한데 장교에서도 약간 관심 장교 막 이랬어요. 제가. 의외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업무 수행이라든지 어떤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저는 불합리한 것도 못 참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무슨 좀 업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에서 나오니까 갑자기 물 만난 고기처럼 뭔가 시스템 제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퇴사를 한 거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안 들었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또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는 퇴사하고 본업으로 또 사업을 해야겠다고 또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도 드리긴 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처음에 너무 셌기 때문에 투잡을 한 거거든요. 이 시스템. 어떤 부분 때문에요? 시스템 때문만 시스템도 뿐만 아니라 그건 여러 가지 문화 아니면 뭐 사람 관계 여기가 이제 좀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도 맞을 줄 몰랐는데 회사에서도 한번 맞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무슨 파볼로스 걔가 이제 정신 차리는 것처럼 여기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해서 부업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네, 여기 나가지 않으면 난 못 살아남겠다. 이 생각이 회사에서도 들어서. 때리는 사람이 예. 근데 그게 되게 친한 분이어서 지금 생각하면은 술 먹고 좀 정신이 나가셨던 것 뿐이거든요. 예, 뭔가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갑자기 갑자기 때리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술 먹다고. 예, 술 먹다 보면 정신이 돼가지고 그때가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기를 나가야겠다라는 그분한테 너무 고맙죠. 저는 지금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딱 이제
본인만의 사업을 딱 시작을 했습니다. 네. 퇴사를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딱 들었던 느낌이 어떠셨어요? 막막했어요 그냥. 처음에 막막했어요?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계속 부딪히고 실행하지 않으면은 이걸 알 수가 없고 우선 학원 강의를 듣거나 뭐 컨설팅을 들어도 내가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이 깜깜하고 뭔가 저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제가 다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그러다가 첫 매출이 나왔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3주 온라인 마케팅이 들어온 지 3주 정도 3주가 아니라 한 두세 달 됐을 때 매출 2천을 찍었거든요. 되게 빠르게 찍은 거거든요. 그쵸. 이게. 2천 근데 그것이 저는 너무 신기해서 기폭제가 됐군요. 예, 기폭제긴 하지만 독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매출을 찍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예, 자만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게 공동구매로 핀즈라는 대표님이 이렇게 좀 팔아준 거 내 실력으로 판 게 아니라 공동구매로 판 거거든요. 어떤 다이어트 그 건조 과일을. 근데 이게시 나는 전 이제 2천만 원 계속 벌겠다는 이상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막 사업가들도 만나러 다니고 막 그랬던 거예요, 제가. 만나러 가면 안 됐었는데. 좀 더 실력을 쌓았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뭐 사기도 당하고 그때부터 막 광고비도 엄청 쓰고 돈으로 시행착오를 다 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기와 뭐 이런 것들 뭐 인간관계에서 제가 미진했던 부분들 사기도 제가 책임인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사기 치려고 사기 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미숙해서 매출을 올리고도 2억의 빚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출도 유지를 했었지만 그게 다 빠져나간 거죠. 광고비 뭐 어떤 앞으로 불고 뒤로 까이고 뒤로 다 까이고 심지어는 그때 2만 개를 판 적이 있었는데 위메프에서 인건비에서 다 까져가지고 잘못 판 거예요. 판매가를.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나버리고 고생된 고생대로 하고 마이너스를 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거기서 벗어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네. 또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어떤 말이 있냐면 저는 지금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해요. 원래 죽었어야 되고 원래 사업이 망했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대표님 이거 좀 갑자기 궁금한데 실례님 어떤 사기였는지. 두 가지 사기를 당했는데 미수금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이제 건조과일을 이렇게 납품을 해주고 얘가 팔아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돈을 좀 입금을 하다가 계약서도 다 썼었는데 입금을 하다가 점점 입금을 안 하다가 이런저런 편개를 대는 거예요. 네. 그게 미수금이 3천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제가 받아야 되는 돈이. 헐. 그래가지고 저는 이분이가 좀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주겠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딱딱 끊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때 미숙해서 제가. 그래서 언젠가 주겠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이 결국엔 3천을 딱 끼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분이. 네. 지금도 그러면 연락이 안 돼요? 네,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유튜브를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기 아닌 사기인데 제가 좀 미숙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해보자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실력이 없었고 저도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뭐 한다고 돈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어떤 모델을 키워야 된다니 막 이러면서 돈을 가져가면서 저도 모르게 한 5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뭘 사입해야 된다 뭐 이러면 한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고 이거 빨리 내놔라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막 많이 했지만 그게 결국엔 뭐 계약서도 없었고 뭐 계약서 뭐 형동생 뭐 이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을 당한 다음에 제가 뭐 미숙한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쳐져서 막 2억이 넘어간 거죠. 초보들이 이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경험자로서 대표님께서. 우선은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사기를 당할 때 마음 상태가 있어요. 내 능력에 비해서 욕심이 많습니다. 우선 욕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싸한 촉이 분명히 옵니다. 사기 당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걸 실행할 때조차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나? 그 싸한 촉이 오면 잘라야 되는데 싸한 촉을 무시하는 거죠. 예, 좀 그 친분에 가려져서.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내 욕심이 내 능력보다 욕심이 많을 때. 그래서 싸다 그러면 바로 커트를 하라고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 옆에서 누가 좀 조언자가 있으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 많이 유경험자가 뭐 대표님 같은 유경험자가 이거 한 다음에 이거는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누구라도 말해주면 좋은데 초보들은 그걸 말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말해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끌려가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사기를 당할 때 어떤 돈이 나간다는 것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 돈을 이게 들어갈 때는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를 안 썼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신분으로. 사실 계약서를 써도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욕심을 좀 버리면 되겠네요. 서로 상으로 남겨놓지도 않고 얘한테 뭐 내용 증명이라도 보낼 수 있는 뭐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들라도 남겼어야 되는데
남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사기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좀 겁쟁이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것들은 무서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용 증명 보낸다 막 예. 이래버리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방어는 할 수 있지만 100%는 막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앞에 두 번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쌓은 촉이 오면 바로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지금은 예. 좀 뭔가 베테랑 예. 사업가도 됐고 예, 예. 또 여러 또 후배 사업가들을 가리키는 또 입장이 예. 되셨는데 예. 현재 그때 예전에 회사 생활했을 때랑 예. 사업 초기 때 그 모습과 예. 지금의 모습에서 좀 느껴진 예. 변화가 확실히 있으실까요? 우선은 초기에 때는 어떤 지식과 정보도 없었지만 마인드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사업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뭐 없었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지식과 정보도 어느 정도 있고, 그거에 합당한 사람들도 여기서 다 깔려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 세팅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의 마인드를 한 거를 좀 얘기를 드리면 사업 초기 그 상처 때문에 사기꾼 같이 보이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굴에 들어가서 저는 이 사기꾼들을 나는 얘보다 잘나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막 이런 이상한 그것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을 판단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예. 내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먼저 판단하지 않고 먼저 그 사람하고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를 요즘에는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미리 생각했던 오해적인 것들도 실제로 말해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들고 좀 판단하는 감정이 들다 이걸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다가갔을 때 기회가 갑자기 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발견했었어요. 그런 식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디벨롭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면 지금도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 수준에 합당치 않은 욕심이다 예. 라고 판단을 하고 너무 욕심이다 싶으면 딱 여기서 멈추고 네, 그러시는 건가요? 예, 그 좀 약간 더 보수적으로 많이 멈추는 것 같아요. 제 그릇의 크기를 계속해서 저는 판단을 해요. 난 어디까지 그릇이지? 여기서 뭐 어떤 걸 질러야 되는 건가? 안 질러야 되는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조언도 구하고, 제 스스로도 자문을 해서 내가 직원을 10명을 가지고 있을 그릇인가? 20명을 가지고 있을 그릇인가? 매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릇인가?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자문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대표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셔서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크고 작은 일들이 되게 많으셔서 좀 밀도 깊게 많았어요. 밀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보자들에게 네. 그래도 처음에 사업을 임할 때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할 만한 그런 좀 좋은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마인드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을 할 자격이 있냐는 거거든요. 내가 사업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거는 어떤 걸 저는 의미하냐고 하냐면 내가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책임으로 존재하는가. 이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라고 저는 보는데 대표님들하고도 이제 제가 막 상담을 하거나 뭐 컨설팅을 할 때도 보면은 직원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남 탓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 단계에서 내가 모든 거에 책임을 존재해서 그 사업의 모든 일에 내가 사기를 당하건 아니면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건 그냥 내가 다 책임으로 가져가는 그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거가 가장 중요한 마인드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듣거나 뭘 하거나 해도 이 교육에서 나를 위해서 다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방법과 방향은 알려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추진과 힘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도 뭔가 다 도와주길 바라면은 이거는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네. 그 맞죠? 맞습니다. 그 똑같은 말입니다. 저랑 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사업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품 위주로 사업을 하고 계셔요. 네. 품 카테고리로 잡고 판매할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식품의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에는 제가 이제 뭐 마케팅 이제 도와주거나 저도 이렇게 했던 방법이 뭐냐면 갑자기 식품이 나와요. 어떤 카테고리가 키워드가 쫙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걸 잡아서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것들이 요즘에는 거의 없다. 코로나 이후에는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잡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시적 사업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품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레드오션 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스테디? 스테디 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초반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은 그 대량 등록이나 어떤 브랜드 상품을 해서 그 위탁으로 판매하는 걸 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그 방법이나 아니면 브랜드를 할 거면 좀 중장기적으로 돈 투여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돈 투여를 많이 못해요. 초보자. 네, 못하죠. 그래서 이제 대량 등록이나 먼저 이게 위탁으로 팔아보는 거 먼저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일시적인 사업일 수가 있으니 여기서 연습을 해서 내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 경우, 어느 정도 그 데스밸리를 좀 겪어야 된다. 재구매가 일어날 때까지. 식품은 재구매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되게 말이 멋있다. 예. 데스밸리. 예, 데스밸리 지나가는 그거를 예측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투여했는데 이거 결과가 안 나와서 남 탓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구매가 고객들을 확보할 때까지 견뎌야 돼요. 견딜 수 있는 수익 파이프라인 또 만들어 놓는 거 좋고, 그게 뭐 어떤 대행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지식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마케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고 내 브랜드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겪어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견디니까 다 후두둑 떨어져 나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데스밸리가 필요하고, 그것도 예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일시적인 식품을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안 돼요. 예전에는 그 홈쇼핑 한번 탁 치면 하루에 막 1,000만 원도 막 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너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근데 다 일시적이라서 1년, 2년 정도 해서 다 끝나고, 제가 가장 길게 갔는데 3년 끌었어요, 제가 했던 게 시서스 가루인데 3년이나 제가 다 헤쳐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떨어지는 게, 제품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걸 예측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측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죠. 한 2, 3년 뒤에 나 이거 잘 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또 꼬꾸라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여러 가지 사업 구조와 파이프라인도 많이 만들어놔서 여기가 떨어졌다고 해도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거미줄 구조를 만들어야 돼.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표님하고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떤 분들의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브랜드 병수를 제 거 짧은 강의를 보고 시작을 했대요. 시작을 했는데 인증까지 받아갖고, 뭐 그리고 뭐 우상향하는 트래픽인 걸 예측을 하고, 그리고 너무 유행템이 아닌 것들을 갖고 왔대요. 인증까지 받고. 그래서 한 1,000개를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면 무조건 잘 팔릴 줄 알았대요. 제가 그랬죠.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지금부터 거기서 시작이라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하게 되는 것도 사실 우여곡절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막 상품도 고르기 힘들고, 1,000개라는 걸 주문하는 것도 되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마케팅비도 넣어야 되고, 또 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죠? 일맥상통하죠. 맞아,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니까 갑자기 저도 많이 궁금해요. 그 건조과일, 카페, 누룽지, 마케팅 컨설팅, 뭐 필라테스, 뭐 퍼스널 블렌딩 하니까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매출이 만 2억이다, 1억이다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솔직히 매출 측정을 잘 안 하고요. 저는 순익 측정만 주로 많이 하거든요. 매출, 아직은 제가 무슨 엑시트를 하거나 이 매출 규모를 키우는 그런 그릇은 아니라고 저는 봐서, 어느 시점부터는 무조건 순익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건조과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2,500에서 3,000이 나오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것 같고요. 그게 다이어트 브랜드는 작년까지는 막 1억에서 2억까지도 막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한 5,000에서 7,000은 좀 줄었고, 거기에 마진율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대표님 돈 많이 법니다. 이런 가격들은 보통 어떻게 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을 우선 40~50%는 기본 까르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최소입니다. 웬만하면 전 OEM 브랜딩 하면 70%까지 받아야 된다고 이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원가 기준인가요? 판매가 기준인가요? 판매가 기준. 오. 아니, 원가 기준이죠. 원가 기준이죠. 원가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판매가도 되게 좀 높게 설정하는 편이에요. 그걸 마케팅으로 좀 많이 충당하기 때문에 제가 마케팅 비용으로 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팔았던, 지금도 팔고 있지만, 그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는 타사보다 5배가 비쌌어요. 5배가 비싸가지고, 그것도 그람 수도 작고, 그런데도 팔렸거든요. 그 마케팅과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많이 세팅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많은 마케팅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도 있었네, 저런 방식도 있었네, 이게 많이 열렸어요. 제가 예전에는 막 대량 등록을 되게, 이걸 왜 하지 했었는데, 대량 등록에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도 리스크도 없어,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너무 초보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해서 되게 요즘엔 엄청 추천하고 다니거든요.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깜냥이 되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저는 보고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대량 등록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에 돈을 벌고 거기서 브랜딩을 차곡차곡 쌓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꼭 브랜딩으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는.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보는데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예전에 편협한 사고를 가졌을 때 사업은 브랜딩을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업이 있고 정말 돈 버는 방법이 많고 그래서 저의 경우에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고, 뭐, 이거보다, 위탁으로 하는데도 이거보다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이가 없는 또 사업 방식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위탁으로 대량 등록하면은 이게 사업이야? 부업 아니야? 무슨 뭐 가내수공업에 뭐 봄에다가 눈깔 붙이는 느낌, 뭔가 하고 남는 게 없는 느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바라볼 건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목적은 그냥 한 달에 안정적으로 한 돈 500에서 1000만 원이 버는 거라고 한다면 그걸 사업이라는 게 사사로울 사자잖아요. 그렇죠. 내 일인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한때 야 그래도 사업가인데 야씨 사업 부심이 있는데 좀 그런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했었었는데 다 부질없어요. 예. 어떻게든 자기가 나름대로 영역을 갖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